참치는 계속 달려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 수가 없습니다. 뇌의 일부 영역만 번갈아 쉴 뿐 외부의 변화를 느끼고 헤엄치는 부분은 계속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일종의 가수면을 취할 뿐입니다. 이유는 독특한 아가미 구조에 있습니다. 플라스틱처럼 딱딱한 덮개 속에는 부채살처럼 생긴 여러 겹의 판이 있습니다. 물속의 산소를 흡수하는 기관인데요. 참치는 아가미를 스스로 움직여 물을 빨아들이고 내뿜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을 약간 벌린 채로 계속 달려서 바닷물이 산소 흡수 기관과 아가미 덮개를 통과하도록 해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멈추면 질식사하게 됩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수족관을 딱 가보시면 고기가 아가미를 이렇게 벌렁벌렁 하면서 자기 스스로 딱 앉은 자리에서 아가미를 벌렁벌렁 하면서 그리고 숨을 쉽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치와 고등같이 일부 고기들은 이 아가미를 움직이는 그 근육이 없습니다. 참치의 속을 들여다보면 등과 배, 그리고 꼬리의 근육이 머리를 제외한 몸통의 80%가량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이 촘촘히 발달돼 있습니다. 다른 어류보다 큰 심장은 힘이 필요할 때 급격히 움직이며 근육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겉모습도 유선형으로 수중 유형에 최적화된 형태입니다. 비늘이 거의 없고 몸통에는 오목하게 파여진 경납홈이 있습니다. 속도를 낼 때는 가변익 전투기처럼 이곳에 엽과 배 지느러미를 집어넣어 물의 저항을 최소화합니다. 채찍을 후려치듯 커다란 꼬리 지느러미가 물을 밀어내면 참치는 발사된 어뢰처럼 튀어나갑니다. 먹이를 쫓거나 포식자에게 쫓길 때는 엄청난 기동력을 발휘합니다. 자동차로 치면 저희들 그 고성능 스포츠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달리기 본능을 아주 타고났는데요. 평소에는 20-30km 정도로 아주 천천히 헤엄치지만 필요할 때는 아주 빨라집니다. 특히 최고 속도가 100km 이상이라는 아주 빠른 속도로 헤엄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방향 전환뿐만 아니고 유형 수심도 수면에서 300m까지 깊이 헤엄치는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어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빨리 달리던 참치는 어떻게 멈출까요? 유영하는 모습입니다. 급격히 속도를 줄이며 방향을 바꿉니다.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면 저쪽에서 달려오는 참치는 수평을 잡기 위해 옆 지느러미만 펼친 채 달립니다. 그러다가 카메라를 발견하자 접어넣었던 등과 배 지느러미를 활짝 펴서 순식간에 속도를 줄이고 방향도 바꿉니다. 브레이크이자 핸들인 셈입니다. 참치는 다랑어류를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주요 다랑어류는 모두 5종. 가장 크고 검푸른 빛이 도는 참다랑어와 큰 눈이 특징인 눈다랑어, 옆 지느러미가 무척이나 긴 날개다랑어와 노란색 지느러미의 황다랑어, 그리고 가장 작은 크기의 가다랑어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미래양식연구센터. 각종 어류가 자라고 있는 수조. 종 보존을 위해 마련된 이곳 한켠에 검은 빛의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 자바리, 일명 다금바리의 새끼입니다. 옆 수조엔 1m가 넘는 다금바리 어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갑자기 이상합니다. 뜰채로 들어 올리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살펴보니 배가 불룩해져 있습니다. 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뭔가 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주사기를 꽂자 물과 가스가 빠져나옵니다. 감염이 된 듯합니다. 말 못하는 물고기지만 움직이는 모습만 봐도 어떤 상태인지 또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을 키우고 또 3년 전에는 수정란을 받아내 종묘를 생산했으니까요. 세균 감염성이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좀 치료를 좀 했습니다. 김 박사는 다금바리에 이어 지난 2008년부터 또 다른 어류의 종묘를 생산하는 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미를 키우고 수정란을 받아낸 뒤 양식할 수 있을 정도까지 새끼를 키워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대상 어종은 참치.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야생성이 강한 참다랑어입니다. 제주도 남쪽 해안에서 4km가량 떨어진 해역. 바다 한가운데 고깔 모자를 엎어놓은 모양의 그물이 떠 있습니다. 물 밖으로 드러난 것은 일부분. 수면 아래엔 UFO를 연상시키는 모양의 거대한 그물망이 잠겨 있습니다. 직경 25m에 높이 15m. 수중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원래 서식 환경과 최대한 비슷하게 하기 위해 먼 바다의 수중에 상당히 큰 규모로 설치됐습니다. 필요할 경우 테두리에 공기를 집어넣어 부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물을 손질하기 위해 잠시 떠올랐던 가두리는 다시 수면 아래로 20m가량 가라앉았습니다. 위치를 알려주는 부표만이 수면에 남아 있습니다. 연구팀이 수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심 30m의 바닷속. 가두리 안은 한 무리의 참다랑어들로 가득합니다. 먹이를 주자 재빨리 다가와 한 입에 삼켜버립니다. 이 녀석들은 이제 3살. 1년생 치어들을 제주도 근해에서 낚시로 잡거나 일본에서 수입해 가두리에 풀어놓았던 것들입니다. 30cm가량이었던 길이는 1m 전후로 체중은 3kg이었던 것이 30kg 전후까지 2년 만에 급성장했습니다. 이 정도 크기라면 한 마리가 수백만 원에 거래됩니다. 하지만 김 박사 연구팀은 이 녀석들을 어떻게든 안전하게 살려내야 합니다. 알을 낳기 시작하는 5살에서 6살까지는요. 그런데 무리 가운데 한 녀석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폐사한 것입니다. 겨울철 되니까 그 수온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그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데서 지장을 받으니까 그 죽은 것 같습니다. 야생성이 강한 참다랑어는 주변 환경 변화에 민감해서 양식이 무척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죽습니다. 특히 갑작스런 빛이나 소리에 놀라게 되면 그물벽에 부딪혀 충돌사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움직임이 빠른 만큼 그물이라 하더라도 충격이 큰 것이죠. 민감한 참치를 어미로 키우는 것도 문제지만 바다에서 인공 수정란을 받아내고 양식할 수 있는 크기의 치어로 성장시킨 뒤 이를 대량 공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일본과 호주가 21세기에 들어서야 이 기술을 확보했을 뿐입니다. 참다랑어는 1년생 치어 한 마리의 가격이 10여만 원에 이릅니다. 다른 어종과 달리 폐사의 위험이 높아 경제적 손실도 클 수 있는 참다랑어 양식. 쉽지 않아 보이는 이 연구에 도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 도쿄의 한 수산시장. 세계 각국의 참다랑어들이 경매로 거래되는 최대 규모의 시장입니다. 올해 초 이곳에서는 최고 경매가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일본에서 잡힌 길이 3.2m, 무게 340kg급의 초대형 자연산 참다랑어 한 마리가 3,200만 엔, 우리 돈으로 4억 4천여만 원에 팔렸습니다. 1kg에 130만 원인 셈입니다. 낙찰받은 사람은 중국인. 홍콩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초밥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香港人、中国人、シンガポールの人がやっぱり一番いいマグロが日本に揃っています。 날 것을 먹지 않던 중국 사람들이 상류층을 중심으로 참치회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참치 초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잡히는 참다랑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되는 참다랑어의 상당 부분은 바다에서 낚시를 이용해 잡는 것들입니다. 연승선이라 불리는 어선이 동원되죠.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긴 줄에다 낚시 바늘이 달린 또 다른 줄을 많이 매단 뒤 이를 바다에 늘어뜨려 참다랑어를 잡아 올리는 것입니다. 고가의 어종이다 보니 남획이 이루어져 왔고 국제사회는 조업량을 줄이거나 멸종보호종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잡는 어업의 한계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획 노력량을 줄이고 있고 또 일부 공해를 클로즈 해가지고 이제 어업 금지 수역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획 강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참다랑어 양식을 시작한 일본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난 2002년에야 인공수정 치어를 대량 공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 박사 연구팀은 오는 2014년까지 자체 기술로 종묘를 생산해 참다랑어를 완전 양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40년을 8년으로 단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2개의 수중 가두리에서 자라고 있는 500여 마리의 참다랑어를 안전하게 키워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뭐 종묘 생산이라든가 아니면 그 양성에서 경제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이제 뭐 시작도 못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런 노력들이 합쳐져야만이 우리가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양식 연구센터. 참다랑어 완전 양식에 도전하고 있는 김경민 박사 연구팀. 전화벨이 울리고 연구원들이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예, 현장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건 제가 한번 가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남방해역의 수중 가두리 양식장 안. 수심 40m가량인 가두리 아래쪽에 배를 드러내고 가라앉아 있는 참다랑어들이 보입니다. 멈추면 죽는 참다랑어. 무슨 이유에선가 집단으로 폐사한 것입니다. 두 개의 수중 가두리에서 자라고 있던 참다랑어는 580여 마리.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추가 폐사를 막지 못하면 어미도 수정란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배를 갈라서 나온 위장에는 잡아먹은 어류들이 소화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먹이를 먹지 못해 서서히 죽어간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도 지금 그 내용물들이 흡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가미도 지금 선홍색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죽은 지가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죽었다는 거예요. 부검이 실시됐습니다. 각종 장기며 근육 조직을 채취해 시료를 확보하고 나머지도 추가 조사를 위해 보관합니다. 머리 부분에 큰 상처와 근육 곳곳에 생긴 내부 출혈. 그물에 부딪힐 정도로 급격하게 움직였다는 정황입니다. 원인은 강하게 불어닥친 바람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바닷속이 혼탁해진 상태에서 그물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생물들이 아가미의 산소 흡입기관 사이에 끼어버리자 숨쉬기가 어려워진 참다랑어들이 공황 상태에서 그물에 충돌하면서 대량 폐사한 것입니다. 딱 얘기 듣고 들어갔는데 고기들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하얀 배 쪽이 다 보이고 이렇게 쌓여 있고 해서 낭독해 보이니까 참치가 공황 상태에 죽은 게 아니고 내가 공황 상태로 딱 빠지는. 저희들 생물 사육하는 입장에서는 그 재현되는 똑같은 증상을 못 막으면은 그거는 성공이냐 실패냐 바로 이제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 맑은 물과 따뜻한 수온을 자랑하는 이곳에서도 참다랑어 완전 양식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어선들이 대형 정치망 그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연안을 따라 회유하는 물고기들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한 해의 정치망 어업어기가 시작되는 날. 고사를 지내며 풍어를 기원합니다. 큰 절을 올리며 무사한 영을 비는 한 사람. 민간 기업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참다랑어 양식을 시작한 인성실업의 홍성남 사장입니다. 한때 태평양 참치잡이 어선의 선장이기도 했던 홍 사장이 참다랑어 양식에 뛰어들게 된 것은 지난 2007년 이 정치망 그물에 참다랑어 치어가 대량으로 걸려들면서부터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참다랑어의 회유 경로가
우리 남해안까지 북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다랑어는 이 다랑어 잡이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이 평생 몇 번 접해보지 못합니다. 그만큼 아주 그 귀하고 그 소중한 자원인데 그게 그 우리 정치만 의장이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것은 대단히 그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속으로 막 심장이 뛰고 있었죠. 이야, 이거 정말 그때 저 당시에는 이거는 바다의 로또다. 그 제가 혼자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고심을 시작했죠. 찾아는 왔는데 이걸 어떻게 이놈을 기를 수 있겠는가. 홍 사장은 내파성 가두리 양식장을 설치하고 정치망에서 잡힌 참다랑어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잡는 데는 익숙했지만 기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일본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 예를 들면 저 구시모토의 가와구치라는 그 노인이 아주 참다랑어 양식을 정말 자기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하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찾아가서 절도 하고 공을 데리고 해가지고 양식장도 보고 그 인스트럭션도 받아오고. 그리고 4년이 흘러 지금은 50kg을 웃돌 정도로 자랐습니다. 문제는 2007년 이후 치어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치어가 꼭 필요합니다. 욕지도의 가을바다. 일본의 한 어선이 가두리 양식장으로 향합니다. 갑판 곳곳에 수조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들은 일본 해역에서 잡힌 참다랑어 치어. 홍 사장이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배 옆으로 난 문으로 그물을 연결하고 수조 속의 치어 1000여 마리를 가두리 양식장으로 몰아넣습니다. 한 마리에 10만 원이 넘습니다. 이제 정치망에서 잡았던 녀석들처럼 한국 바다에 잘 적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몇 달 뒤 겨울의 끝자락에서 홍 사장이 욕지도를 찾았습니다. 마중 나온 현장 소장과 인사를 나누고 넓게 펼쳐진 양식장을 내려다보며 무엇인가를 상의합니다. 현장 사무실로 향한 홍 사장. 냉동 창고에 들어서니 얼어있는 참다랑어들이 상자에 가득 담겨 쌓여 있습니다.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홍 사장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 겨울. 지난 가을에 입식했던 참다랑어 치어들이 대량으로 폐사한 것입니다. 비교적 따뜻한 욕지도 앞바다지만 이번엔 수온이 유례없이 10도 가까이 떨어진 상태가 며칠씩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2, 3년씩 자라 양식장에 적응한 녀석들은 한파를 잘 견뎌냈습니다. 최적 수온을 찾더라도 남쪽으로 오더라도 겨울 수온이 10도까지는 내려갑니다. 제주도 배는. 그러면 이 속에서 1년생 고기를 월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집중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다가 따뜻해졌다지만 민감한 참다랑어와 예측하기 힘든 자연의 변화는 완전 양식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가져왔습니다. 양식 참다랑어 대량 폐사의 충격을 경험한 김경민 박사 연구팀.
3년이나 잘 자라던 어미가 숨져 충격이 더 컸습니다. 참다랑어들에게 공황 상태를 야기한 원인으로 지목된 가두리 그물의 부착 생물들. 그물을 개선하고 자주 청소를 해준 뒤로는 지난 6개월여 동안 추가 폐사는 없었습니다. 집단 폐사의 대가로 양식 기술 하나를 얻은 셈입니다.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태풍에서는 또 폐사가 잠 안 자고 기다렸는데 폐사 일어났다는 얘기가 없어서 상당히 뿌듯했죠. 김 박사 연구팀이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블랙박스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참다랑어 몸 안에 심어두면 체온 등의 생체 정보와 유형 특성 정보를 저장합니다. 참다랑어의 생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어미를 키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문제는 참다랑어를 물 밖으로 꺼내서 배 안에 이것을 심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특성을 가진 방어를 먼저 시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낚시를 던진 뒤 이를 물고 나온 방어 입에서 바늘을 빼고 수술대 위에 놓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참다랑어일 경우 물 밖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1분 30초 전후. 이 안에 모든 작업을 마치고 물속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습니다. 정확한 부위를 단박에 갈라 내장이 손상되지 않으면서 기기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봉합까지 끝내야 합니다. 세 번의 시도는 모두 성공. 방어를 대상으로 하긴 했지만 이제 참다랑어의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일어나는 어느 수심에서 헤엄을 치고 또 예를 들어서 먹이를 먹는다든가 유형을 많이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어떻게 체내 온도가 변화를 하는 것을 다 알아내는 장치이기 때문에 비행기나 차량의 블랙박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 팀이 이번엔 한 지렁이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참다랑어 양식과 지렁이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자연 상태에서 참다랑어가 알을 낳기까지는 5, 6년이 걸립니다. 이를 단축하는데 지렁이 유전자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다랑어의 성성숙 유전자를 지렁이 유전자에 조합해서 키우면 지렁이가 참다랑어의 성성숙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것이죠. 참치는 잡아서 주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렁이를 이용을 해서 생산해낸 성성숙 호르몬을 먹여서 저희가 성성숙을 유도하고 난자를 채취를 해서 그걸 가지고 종묘를 생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양식 참다랑어가 알을 낳는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2014년까지는 완전 양식에 성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 박사 팀이 어미를 키우는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욕지도에서 양식을 하고 있는 홍성남 사장은 1년생 치어의 폐사를 막을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자연산이든 인공수정이든 치어를 살리지 못하면 완전 양식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수온 저하에 따른 치어 집단 폐사를 경험한 홍 사장이 일본 대마도를 찾았습니다. 대마도에는 10여 년 전부터 참다랑어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장 환경이 한국의 남해안과 비교적 유사한 곳이니만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죠. 한 양식 어가의 도움을 받아 어장을 둘러봅니다.
지난 겨울의 한파에도 이곳에서는 폐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남해안보다 수온이 조금 높은 데다 치어 관리 기법도 발달해 있기 때문이죠. 천 마리 넣고 100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처음에는. 네. 지금 치어를 넣고 3년 키우고 70% 정도로 남고 있습니다. 홍 사장은 양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 양식 어민의 경험담을 듣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단서를 얻은 듯합니다. 일부는 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한 번씩 또 선구자들은 찾아뵈면 저런 분은 그 피상적인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저도 공감이 가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미든 치어든 참다랑어는 양식이 쉽지 않습니다. 대신 성공한다면 상당한 부가가치를 가집니다. 특히 완전 양식을 해내면 참다랑어 자원 회복과 함께 해양 식량 자원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지난 1970년대부터 완전 양식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킨키대학교 수산연구소는 지난 2002년 수정란에서 치어를 부화시키고 이를 다시 어미로 키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식장에서 자라난 참다랑어가 3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공치어는 대마도 같은 일본 내 양식장에 공급돼 3년가량 키워진 뒤 출하됩니다. 日本の国内で必要とされている種苗ですね、それが40万匹だろうと言われてるんですけども、その10分の1、10% を近畿大学の人工種苗で置き換えることができたんです。 치어를 부화시키고 키우는 연구동은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됩니다. 학술적인 내용은 논문 등을 통해 공유하지만 핵심 기술은 비밀입니다. 일본은 자국 기술의 보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기술 개발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나가사키 현에는 일단은 치어를 한국에다 수출을 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일본에서 전반적으로 아마 치어 수출을 금지하는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략 한 2, 3년 정도 그 후에는 치어 수입도 아마 어렵게 될 겁니다. 최근엔 미국도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참치 양식에 뛰어들었습니다. 수질이 좋은 하와이 인근 해역에 대규모 수중 가두리를 만들어 황다랑어를 완전 양식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잡는 어업만으로는 바다에서 먹거리를 조달하기가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Growing tuna from egg to plate. We've been working on this diligently for the last 2 years, but now that is our main focus. 한국의 참다랑어 완전 양식은 아직 미완성이고 갈 길도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줄어들고 있는 참다랑어를 살리기 위한 이들의 치열함이 주목되는 이유는 잡는 어업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바다를 살찌우고 또 우리 먹거리 가운데 하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참다랑은 앞으로 공급은 많이 부족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양식으로서 또 그 양을 충분히 확보를 하지 않으면 참다랑의 기근 현상이 아마 올 겁니다. 이렇게 키우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 잡은 만큼 저희들이 또 그 인공적으로 키워서 바다에 방류해 줌으로써 보다 그 바다가 건강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또 참다랑어가 다시 지속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 돕는 게 저희들 연구자의 하나의 그 바람입니다.